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음,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보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날은 그 오픈 공개 강의, 무료 강의 첫날은 면접을 했고, 두 번째는 기획력, 세 번째는 실적, 마지막으로 서류항의법, 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서류항의법은 IB라고 하죠. 이 채택하는 시도가 교육청 차원에서는 많지가 않고, 이제 중앙부처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중앙부처는 대다수가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서울, 전남, 대구 세 군데가 이제 실행을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는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오신 분들은 교육청도 있고, 중앙부처도 있고, 또 뭐 국회도 있고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차피 여러 직역만 다를 뿐이지 문제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네,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지금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카톡이 와 있네요. 제가 한 2, 3분 딴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카톡이 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연수를 잘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분은 세 번째 만에 합격하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 세 번까지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 기회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기쁨보다는 안도 여러 가지 그런, 또 몸과 마음도 많이 지치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회복하고 있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게 볼 때 혹시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떨어졌을 때 느끼는 고통은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뭔가 내가 정말 이 정도인가? 이 정도였나 하는 그런, 아니 또 이게 링 위에서 올라가는 권투하고 비슷해서 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경기라서 또 그런 데미지는 다른 거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늘 시련과 고통, 시련, 도전, 또 성취의 그 연속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통스럽고 시련이 와서 고통스럽고 시련이 오죠. 시련이 오면 고통스럽고 또 고통에 대해서 다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 끝에 성취가 오고 기쁨이 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연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비단 여러분들만 그런 건 아니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방법만 다른 거지.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이라고 하는 걸로 오는 거고 승진 시험이라고 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통닭집을 차려가지고 또 거기서 오는 고통과 시련, 노력, 또 성공, 극복 등등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수능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 건강을 잃었을 때 오는 그런 좌절과 고통,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 또 거기에 따라서 느끼는 건강이 회복되면서 오는 그 환희, 기쁨, 안도.
뭐, 방법만 다를 뿐이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고 늘 저도 그래요. 저도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늘 시련과 고통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방식으로 그러면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은 부단 애를 쓰고 어, 일종의 자다가도 마찬가지, 새벽에도 마찬가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끝내 어, 달성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걸 또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이제 제가 그 뭐예요? 사무관 그 공개 강의, 무료 강의 마지막 날이라 좀 딴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상처가 있겠고 그렇지만 새로 힘내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도 2025에는 새로운 목표로 삼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힘든 영역을 또잘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서류함기법이잖아요. IB라고 하는데 개념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 시작 기념으로, 시작하는 기념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네요. 네. 네.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 아실 텐데, 서류한 기법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현안 업무 처리라고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현안 업무 처리. 우리 일상에서 우리 업무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을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법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안 업무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서류한 기법, 뭐 인바스켓 얘기하지만 아주 쉬운 말로는 현안 업무 처리, 현안. 우리 뭐예요? 업무 중에 많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처리하는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영양평가 여러 가지 평가 기법이 있잖아요. 처리함, 또 기획력이나 발표, 또 하나는 집단 토론, 역할 연기, 또 그거보다 더 조금 쉬운 면접, 음, 또 발표보다 조금 쉬운 기획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면은 서류함 기법을 시도하는 시도는 어, 평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실무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현안 업무 처리를 얘기하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급한 일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라. 통상은 세 개, 네 개인데요. 어제 그 시간에 따라서 두 개 주는데, 세 개 주는데, 네 개 주는데 있습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수색청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주기도 하고 50분에 두 개. 뭐 아니면은 어 50분이나 1시간에 세 개 주는 데도 있고 또 서울시 교육청이나 대구 이런 데는 두 시간에 세 개, 요즘 네 개를 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분량당, 과제당 한 3에서 5페이지 정도의 페이지,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참고 자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참고 자료를 빠르게 해석해서 지시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간파해서, 어, 체계적인 틀 안에 넣어서 빠르게 신속하게 작성해서 그것을 평가자에게 발표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질의응답 해가지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문을 해소해주고 그런 과정이죠. 가끔은 이제 서면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질의응답을 같이 해죠. 네, 체크를 해주시는데 이거를 혹시 체크하신 분이 지울 수 있으면은 지워주시면은 제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은 60분 하는 데가 있고 50분, 60분 하시는 데가 있고요.
2시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응답 있고. 그래서, 어, 평가는 답안의 내용, 답안의 내용, 이걸 기본으로 보죠. 플러스 답변, 답변의 행동과 태도, 이런 것들을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아, 우리 관리자님, 혹시 이게 파란색 이거 체크 지울 수 있나요? 지울 수 있으면은 지워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유형을 좀 어떤 유형이 나오는 거냐 한번 읽어보실래요? 5가지? 5가지가 있고, 어, 자료 화면이 안 보이나요? 혹시? 혹시 이거 안 보이세요? 제가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하고 있는데 어, 공유 중이긴 한데, 아,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아, 혼돈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다시 할까요? 보자. 우리 직원한테 지시가 왔는데, 음, 강의 자료를 제가 다시 켜볼까요? 다시 켜볼까요? 다시 켜요? 그러면은, 알겠어요. 음?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화면도 깔끔해졌네요. 새로 시작하니까. 음, 깔끔해졌네요. 네. 5가지, 여러 가지. 또, 밑에, 이 자료는 나중에 올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요. 또, 10번까지 또 보실까요? 여기 10개,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 10개 말고도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놨던 거라서, 우선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대책, 개선안을 만드는 거죠. 개선안. 개선, 활성화, 예방, 상황, 해결, 이런 거 등등등. 개선안을 만드는 건 기본입니다. 이거는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대부분 시험에서 상당 부분. 또 하나 업무 지시, 이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거 있는데,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거. 개선안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거, 특정한, 특정한 영역을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우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3번. 1번, 3번 많이 나오죠. 갈등을 조정하는 거. 갈등을 조정하는 거. 내 외부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거. 갈등 상황을 조절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내부 직원들 상호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내부 직원 상호 간에 내부 직원들이 내 이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 직원을 꼭 내가 해야 되냐. 다른 직원 시키면 안 되냐. 그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은 외부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든가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이런 갈등의 양상이 내 외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해소하는 거. 홍보, 홍보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홍보를 수립하는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팀원을 선발하는 거죠. 팀원을 차출하는 거, 팀원을 차출하는 거, 차출, 선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팀원 선발하는 거, 팀원 선발도 있고요. 아니면은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팀원을 다른 부서로 차출시키는 것도 있고, 아니 TF로 선정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팀원을 선발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은 또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그 해외 연수라든가 해외 연수를 기회를 주는 것도 또 같은 맥락입니다. 연수객 주는 것도 그런 유형도 있겠고. 6번 업무 재조정, 재분장. 만약에 5번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한 5번과 연결된 한 구성원이 팀원이 TF로 차출됐다든가 5번과 연결된다면 차출된 이후에 남은 업무를 어떻게 다시 재조정할 것인가? 그 직원이 하던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인가? 또 아니면은 6번을 별도로 낸다면 병가를 간다라든가 연가, 질병휴직을 한다라든가 육아휴직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빠지는 경우에 어떻게 업무를 재분장할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그런 것들 있습니다. 7번 보실까요? 7번은 예산과 인력과 사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선정할 것인가. 아, 죄송해요. 아침에 목이 감길 때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인력, 예산, 사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예산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규 인력을 있는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업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사업 자원을 배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8번 보실까요? 부하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리자로서 고쳐주는 게 있어요. 초안 검토하는 것들도 가끔 나옵니다. 초안을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나중에 사무관 되시거나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에서 뭐 올라오면은 보고서를 찍찍 빨간색으로 긋고 고쳐주잖아요. 이거 다시 해. 이걸 어떤 식으로 다시 해 해가지고 고쳐주는 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응? 그다음에 9번은 성과 관리. 성과 재고 대책이라고 하는 거죠. 보고서를 써왔는데 특정 영역에서 지금 어,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어, 보고서 안에 쓰이는 내용이든 아니면은 현재 우리가 사업으로 진행하는 영역에서 이 성과를 조금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성과를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과 부분을 강화시켜 쓰는 거죠. 우리 기획 보고서에서 보면은 성과 관리가 있습니다. 성과 관리가 있죠.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는 미션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협조, 외부 공문 보내는 거죠. 외부에 공문 보내는 게 있습니다. 공문. 외부 협조 공문 보내는 게 있습니다. 공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무슨, 우리 기관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만전 대책도 수립해야 되잖아요. 행사하려면. 또 언론 대책도 수립해야 되잖아요. 안전, 언론,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협찬도 있겠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또 시설 대여, 인력 지원, 많은 협조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협조를 원하는 공문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도 있겠고, 뭐, 또 여기 빠진 거라면은 보도자료 쓰는 것도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쓰는 것도 좀 빠지긴 했는데, 네.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현안 업무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실무에서 여러분들 그 업무 하시다 보면 이런 거 발생하지 않으세요? 네. 보고서 써라. 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서 써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정해라. 응? 우선순위, 업무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런 것도 우선순위. 또, 내 외부 갈등을 해소해라. 갈등 힘들어요. 내 외부 갈등 힘들어. 이런 것들 해소해라. 홍보 계획을 수립해라. 홍보 계획, 내지는 뭐 아니면은 행사 계획도 있겠죠? 행사 계획, 홍보 계획. 또, 팀원을 누구를 선발할지 결정해라. 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 국외 연수, 누구 할래? 아니면은 TF 누가 갈래? 이런 것도 있겠고, 업무 재조정. 아, 이 사실 재분장하는 것도, 업무 재분장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육아휴직 같은 거 들어가면은 대체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분장은 상당히 힘든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산, 인력, 신규 사업에 대해서 배분하는 거, 누구에게 배분할지. 또 여러분들 만약 제가 학교에 있다고 해볼까요? 여러분들 학교 근무한다면 예산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신규 예산 왔으면은 어, 예산 요구서 같은 거를 또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취업해가지고 누구에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업으로? 내가 도서관에 근무해.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 이 역시 있겠고. 또한 보고서 검토하는 거, 성과 제고, 조금은 가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하여간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시험은 현장처럼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많이 줘야 2시간, 많이 줘야 2시간, 아니면 50분, 1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읽고 평가를 하길 원하죠. 평가 지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평가 지표가 쭉 있는데, 평가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육청마다 내지는 기관마다 또 부처마다 평가 지표라는 명목을 다르게 쓰긴 해요. 용어를. 그래서 정책 기획을 평가하기도 하고, 기획력, 파악,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네, 정책 기획 보고서를 써야 돼요. 어떤 정책의 타당성, 문제점,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성과 관리. 성과 관리를 성과 관리를 성과 관리, 조직 관리를 합쳐 조직 업무 관리라고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립, 업무 방향, 실행 모니터링. 직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목표 세워서 관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조직 관리, 내외부 환경, 자원 확보 등등등. 인력 예산 확보, 조직 관리 안에 조직 관리. 또 이런 것들을 어떤 데는 변화 관리라고 얘기해서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도서관의 실행, 자원 확보. 그래서 여기 평가 지표는 기관마다 조금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읽어보실까요? 의사소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서울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 변화관리라고 하기도 하고, 등등, 내지는 발표 변화관리 등등 있습니다. 이해관계 조정, 이해관계 조정, 상황 파악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조정을 서울이나 대구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객지향이라고 다르게 변화해서 쓰기도 합니다. 네, 기관마다 이제 지표의 용어는 다르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넘어가고요. 시간 환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시간 환배. 지금 교육청이 다수여서 2시간 위주로 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정도 선에서 시간을 안 배하셔가지고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직면을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속도를 맞추기 어려워요. 맞추기 어렵고 그리고 음, 엄청난 양의 많은 엄청난 몇십 번 이상의 양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속도를 이걸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류환기법은 어떤 지식의 영역보다는 기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 빠르게 읽고 정리하는 연습. 빠르게 읽고 정리하는 연습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습량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읽기 구상에 30분, 정책기획 25분, 30분, 전화관리, 동기부여, 내부 동기부여죠? 20분. 고객지향, 협력관계, 이거는 쓰기가 쉽기 때문에 15분. 조직 업무 관리. 조직 업무 관리가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비었을 때, 대체 인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업무 재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분. 마지막 정리, 10분, 이런. 근데 만약에 1시간일 경우 어떻게 돼요? 1시간일 경우에는, 사실은 1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그, 1시간 할 경우에는 서류환기법에서 내용을 많이 안 보고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결판을 내기 때문에 심 위주로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 기관마다 평가가 다른데, 만약에, 네, 서면 평가를 안 하거나 최소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핵심 위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아껴가지고. 그러면은 읽기 시간을 20분으로 아끼고 정책 기획을 15분, 변화 관리 15, 뭐 20분 한다든가 압축해가지고 시간 편 진행을 진행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 제가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뭐 최소한 목표는 이런 거였어요. 제 목표는 이런 거였어요. 있어요. 음, 자료를 통해서, 제가 드린 자료를 통해서, 어, 어, 결정 안 하네. 최소한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버리지 마세요. 응? 출력해가지고 가지고 계시고, 최소한 기본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혹시 이 무료 강의 말고, 나중에 강의를 못 들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못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 그럼 저도 보람이 있잖아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그래서 여기다 웬만한 거는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우선은 조금 전에 했던 그 거기에서 유형별 보고서의 기본 구조를 담았습니다. 기본 구조. 기본 구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쓰고 이거는 혹시 개선 방안 보고서는요. 제가 우리 무료강의 두 번째 시간에 이런 걸 했어요. 기획력을 했어요. 기획력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무료강의라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그 기획력의 자료도 있습니다. 기획력의 자료도 있고 또 강의를 한 2시간 정도 했나 제가 했으니까 이 항목마다 천천히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항목마다 제목은 어떻게 배경 현황 문제점은 어떻게 뽑는지 2시간 정도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우선은 구조에 대해서 쭉 담았습니다.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어떻게 뽑는지,
개선 방안을 뽑는 것도 뒤에 넣어놓긴 했죠. 추진 계획, 건의사항은 참고, 장애 방안 기대 효과. 뒤에 제가, 그걸 안 넣어놨네. 이렇게 빠져 있네. 또 빠져 있는 부분은 개선 방안에 해당하는 개선 방안에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 개선 방안 보고서의 핵심은 개선 방안이거든요.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차별화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기획력 파트에서 보고서 파트에서 나눴으니까 그거를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요 구조는 기획력에서 다 했던 거라서 그걸 대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검토 보고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내지는 선정을 하는 유형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선정, 검토 내지는 선정. 한번 쭉 보실까요? 네. 이런 유형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검토, 선정 등등등. 그, 여기서는, 여기서는 아까 선정이나 배분, 뭐 등등등 이런 유형의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준. 앞에 이런 것들은 양념이고, 어,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데, 선정 기준은 여러분들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시문, 특히 지시어 있잖아요. 지시어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회장님의 지시어라든가 회장님 내지는 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준을 잡으셔서 하는데 우선 장단점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위에 나와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그 대안이 되는 ABC를 분류해서 점수 내서 결과를 결과를 산출하는 거죠. 이유를 제시하고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을 뽑는 것도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하고 선정 기준을 대입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입. 그래서 선정의 이유, 요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제시하고 장애인 극복 방안은 탈락한 두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극복 방안에서는 이 ABC, A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A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A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래? A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래? 또 하나는 BC의 불만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득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불만 사항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됐습니다. 상황 보고서가 이제 가끔 나오는 건데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 개요, 그다음에 초기 대응, 제가 작년에 강의 시간에도 몇 번 했는데 초기 대응, 사후 조치, 미래, 이건 단기간에 하루에 이거는 한 달을 두고 사후 조치, 재발 방지, 미래, 현재, 요거는 과거, 사건 개요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대상으로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시하는 구조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거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갈등에 대해서 이 틈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데 특히 양 당사자 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근무처에서 부하 직원 둘이 아니면 부하 직원 둘이 아니면은 또 아니면 부서 간에 특정한 업무를 가지고 서로 안 하겠다라고 하거나 서로 하겠다 하는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큰 기관끼리에서는 예를 들어 부처 상호간에는 서로 하겠다라고 내 영역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개인끼리나 부서끼리는 안 하겠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 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그 싸울 때 A의 입장과 B 입장을 여러 측면에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절차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좀 빠진 게 있는데 이 뒤에 있습니다만 이 요걸 이제 정리한 다음에 양쪽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사실은 A의 입장과 B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갈등 조정 방안 여기서 보면은 근거, 조정 근거,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선정에 나왔잖아요. 선정도 마찬가지. 뭘 뽑을 때도 마찬가지.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해소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갈등을 조정하는 근거. 여러분들 혹시 어, 업무 갈등이 생겼을 때, 현장에서 업무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조정을 하는 근거는 뭐를 바탕으로 조정한대요? 업무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할 때 근거가 뭔가요? 업무를 내가 서로 안 하려고 해. A 부서하고 B 부서가 안 하려고 해. 근데 그런 서로 안 하려고 해. 그걸 해소하는 근거를 뭘로 잡나요? 근거. 해소할 때, 갈등 해소할 때. 뭘로 그냥 어,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 하나요? 뭘로 하나요? 업무 분쟁에 대한 해소를 뭘로 하나요? 기준을 뭘로 잡으시나요? 기준을. 업무 연관성, 관련성, 또 업무, 업무 분장표, 기존의 업무 분장표, 네, 업무 분장, 연관성, 업무 분장표,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조직의 인력이라든가, 조직의 인력, 타시도 현황도 있죠. 중요도, 업무량, 그런 것도 있죠. 중요도, 업무량,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걸 해소해야 돼요. 특성, 좋습니다. 좋습니다. 중요도, 시급성, 난이도, 효과성, 관련성, 내지는 인력, 예산 등등등. 어떤 조정의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잘 뽑으셔야 돼요. 근거만 잘 뽑으면, 근거가 잘 뽑혀져야만 근거를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서 갈등의 양상을 해소하는 거죠. 근거.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를 반발 해소하는 거고. 이런 것들 조금 더 정리하면은 상세하게 배경, 이해관계자 입장, A 입장, B 입장, A 입장, A 입장, B 입장을 한 번 더 정리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서 조정할 때 기준,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근거나 기준,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 기준, 요거를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요도, 업무량, 내지는 관련성, 사실의 현황, 응? 내지는 업무 난이도, 여러 가지 기준을 잘 수립하셔서 이 기준을 잘 대입하는 거죠. 상황에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기준 설정이 잘 안 되면 대입이 잘 안 돼요. 기준은 제시문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대입하는 훈련, 방안, 사후 조치, 이제 그 업무가 한쪽으로 몰렸을 경우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 방안, 자원, 홍보, 성과 어떻게 그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것들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구조를 잘 보시고 이걸 어떻게 내가 구조에서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A, B가 싸울 때, 조정할 때.
그러면 설득 방안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조정 방안이 있고 설득 방안이 있어요. 네. 보시면, 아까하고 좀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 어, 배경이 있고, 설득 기준을 하는 건 똑같네. 설득 기준. 설득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 교육청의 이념과 목표, 이념, 우리 교육청의 어떤 정책 방향, 우리 조직의 정책 방향, 게시물에 나와 있는 조직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지금 상황, 필요성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는 이해관계자가 아까 이거하고 다른 거 뭐예요? 그림이 A, B가 대립한다는 거죠, 서로. 대립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조정 기준과 조정 방안을 쓰는 거라면 대립하는 형태. 이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다 한쪽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A는 어떤 입장으로 반대. 물론 그 중에 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에 대해서는 설득의 필요성이 좀 거의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 이 입장과 설득 방안을 제시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앞에 거하고 이 위에 거하고 설득 방안이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합쳐져서. 그러면은 이것 중에 찬성 반대 의견이 A, B, C는 찬성, D, F는 반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간에 나눠지 우리 위에 거하고 밑에 게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구조를 짤 때 내가 A와 B를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으로 구조를 짤 것인가? 이거는 A와 B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대립되는 걸로 짤 것인가? 아니면은 A, B가 A, B, C가 다수가 나와서 여러의 입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하셔야 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조금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후자가 여러 측면에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반대 입장이 많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득하는 설득 내용. 또 설득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추상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이념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은 건가요? 구체적으로 작성한 거하고 이념적으로 작성한 거하고. 네. 이제 그 맞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력차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설득 방안을 쓸 때. 나머지 후속 조치, 설득 이런 구조입니다. 행사 계획은 참고로 보겠습니다. 잘안 나와요. 행사, 배경, 개요, 내용, 기반, 요 행사 진행 계획이 잘 안 나와요. 시험엔 잘 안 나와. 홍보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좀 홍보, 개요, 홍보 방안, 대상, 내용, 시기, 방법을 좀 구체화시킨 거예요. 홍보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개요, 홍보 대상, 내용, 시기, 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 불만 메일이 나와 있는데 좀만 쉬었다 할까요? 11시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쉬었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